그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봐야 돼요. 친구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있는다던가 네. 배지를 이렇게 보험사 배지를 달고 있는다거나 하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험 상품도 문제지만 사실 그 보험을 파는, 그래서 이 보험이 계약되는 그 과정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뭐 아름아름 그냥 지인 통해서거나 사실상 어떤 정에 의해서 제발 좀 해주세요라는 식의 이런 영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 심각하죠. 심각해요. 네. 제가 보험 컨설팅을 하잖아요. 네. 보험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지인들 보험도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본인의 지인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보통 친구들, 네. 친구들 좀 해주죠. 친구들 해주면은 이제 해약할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건 해약해라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는데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네. 일요일 오전에 이거 권사님 통해서 가입한 건데 나 지금 교육 들어가기 전인데 네. 분기야 나한테 용기를 줘. 음.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점심 지나서 전화가 와요. 나 그냥 손해 볼래. 우리 권사님 표정이 안 좋으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그 권사님은 왜 표정이 안 좋아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보험사에 한번 문의를 한 거예요. 해약 환급금에 관해서 문의를 했더니 아. 보험사가 설계사한테 연락을 한 거죠. 아. 지금 해약 문의가 들어왔다. 방어해라. 그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하냐? 네, 네, 네. 지금 뭐냐 이게? 네. 그럼 그게 그 연락이 가요?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연락이 간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닐 거고 근심인 거죠. 어떤 손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 그분한테? 그러냐면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수당을 보통 땡겨서 받아요. 우리는 월로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보험료를 내면은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사업비 설명을 드릴 때 거기서 사업비가 달달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들이 그거를 달달이 받아가지고 설계사한테 주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땡겨가지고 보통 1년, 2년 땡겨가지고서 한 번에 꽝 주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걸 받았던 걸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중간에 해지해버리면은 네. 그 기간을 못 채우면 네. 중간에 내가 뱉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2년치를 먼저 줬다고 하면은 24개월 동안 보험료가 들어올 거를 보험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네. 24개월치에 대해서 설계사한테 지급을 했는데 네. 12개월만 유지를 했다? 그러면은 12달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 조치가 들어오는데 네. 근데 설계사분들이 이걸 보통 썼죠, 이미. 생활비로 쓰시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건데 음, 근데 보험 상품 관련해서 지인들한테 쉽게 가입하는 문화가 있어요. 많죠. 네, 사실 거의 대부분 지인들 아닙니까? 맞아요. 네. 특히 요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들이 연령대가 낮아져가지고서 네. 뭐 군대 선임이거나 아니면 대학 그렇죠. 선배 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방송 처음에 일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근본적인 걸 의심해 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험 상품은 금융 상품이고요. 네. 금융 상품 중에 사람들 저 생활경제연구원이니까 물어봐요. 금융 상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저 1초도 안 쳐요. 보험이요. 사실 보험 상품은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 금융 뭐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첫째는 의학 지식이 필요해요. 네. 보험 상품을 다루려면.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법리적으로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이죠. 그래서, 네. 이거 몇십 년짜리 계약이죠. 맞습니다. 네. 법률적 지식이 반드시 네. 수반돼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거 금융 상품이에요. 네. 금융적 지식도 필요해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지 보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금융 상품, 이렇게 어려운 보험 상품을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권하신다. 또는 갑자기 대학 동기가 네.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보험사에 들어서 보험 설계사가 됐다면서 권한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갑자기 카톡으로 네. 오랜만에 잘 지내니? 하면서 자니? 뭐해? 너 어디야? 어디 살아? 네. 내가 한번 그쪽 들릴 일이 있는데 밥 한번 먹자. 그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봐야 돼요. 친구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있는다던가 네. 배지를 이렇게 보험사 배지를 달고 있는다거나 하면은 무슨 이글스 팀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들어가 있다거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 친구와의 식사는 코로나19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끝난 뒤에 만나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문제인데 그렇다고 거꾸로 이게 또 먹히니까 또 이런 영업 전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게 네. 제 친구 보십시오. 그냥 손해를 보겠대요. 그냥. 그렇죠. 이게 인간관계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당장은 몇만 원, 네. 몇십만 원이니까 이거를 포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래 이 인간관계와 이
따져봤을 때 사실은 고도의 영업 전략이에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다? 그 친구는 나에게 만나서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순서로 이 상품을 권할지를 사무실에서 20번 정도 연습하고 왔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뛰어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안, 2안, 3안 다 준비해온다? 네, 그것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험 설계사들은요, 기본급이 나오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못 팔면은 집에 가서 아이들 분유값 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눈빛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는 가입해주자라는 이런 액션도 우리한테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 친구한테 가입을 해주는 거고 내 권사님한테 가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제 사회초년 된 분들 특히 아니면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갑자기 부모님이 호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사실 너를 위해서 보험을 멋지게 가입해 둔 것들이 있다. 이제 네가 보험료를 내라라고 하면서 넘겨줄 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보험 상품이 정말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려면은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신문 구독을 권유하는 분은 언론 전문가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자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전자제품 전문가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일치하지는 않아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전문가일 확률이 높죠. 네. 하지만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이 검증의 과정 없이 이렇게 알아서 인맥으로 가입을 하는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독 끈끈하죠. 옆집 또리 엄마, 철수 엄마 등등등 해서 가입을 하는데 보험 설계사분들도 보험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우리 어머니는 보험 전문가일 확률이 더더욱 떨어지죠. 네. 보험을 많이 가입할지언정. 그렇죠. 이제 받아보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제가 이제 25살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야, 너 취업을 축하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월 3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주시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어머니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깨려고 하면 집에서 소리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내가 그냥 낸다. 내가 널 키우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거 하나 못 해주니.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아니 실제로 제 뭐 댓글에 보면은 이제 27살 사회초년생 여자 이제 여성인데 네. 어머니가 뭐 45만 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월급이 220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보면 또 화려해요. 뭐 저축성, 투자성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세팅한 걸로 너는 그냥 다 끝났다. 모든 리스크는 없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럼 엄마 이거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면 그냥 몰라 다 돼. 그거 다 되는 거야. 우리 그 옆집 구 사람이 다 되는 거래. 다 돼. 야 어련히 잘 해줬겠지. 그럼 왜 그걸 의심하냐. 그렇게 월 40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어우.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저축이 안 돼요. 지금 저축도 안 되는데 이걸 막 40몇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보험증권을 갖고 와서 넘겨주면은 일단 딱 보험증권을 갖고 오시는 순간 나의 현금 흐름이 파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박살 나는 거죠 그냥. 네. 그러면 이미 들었어. 이미 들어버린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미 나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이 4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내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야죠. 그러니까 다 줄일 수는 없고 그렇죠. 뭐 절반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꼭 빼라. 아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있죠. 요거는 확실히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고도의 컨설팅 영역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험에 많이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빼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걸 넘겨받으시는 분들은 한 30대 정도, 20대거나 20, 30대가 많으실 거니까 이제 결혼하셨거나 일단 종신보험 무조건 빼세요.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로 받으실 거예요. 보험을 여러 개 받지 않아요. 여러 개 받지 않고 어떻게 받으시냐면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거기에 특약을 주렁 달린 걸 갖고 오실 거예요. 그냥 해약해버리세요. 깔끔하게.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럼 어머니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건 어머니와 대화로 푸는 문제가 더 심하고 종신보험이 우선 난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1부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세 단위로 나눴잖아요. 사망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나눴는데 이 세 개는요 각각 따로 다 가입하셔야 돼요. 보험은 하나로 종신보험 가입하고 그 밑에다 주렁주렁 달잖아요. 최악의 설계예요. 다 따로 10개여도 돼요. 20개여도 돼요. 다 따로 가입하세요.
귀찮아도 돼요. 그렇게 가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보험 가입은 보험료 내는 것도 10년에서 20년인데 그 보장 기간도 뭐 3, 4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우리 가계 경제가 어떻게 출렁일지를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장 먼저 매스가 가해지는 게 보험이에요. 근데 종신보험에다가 그걸 주렁주렁 달았다? 종신보험 해약하는 순간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 특약만 일부 해지 이런 건 안 돼요? 특약만 일부 해지할 수 있죠. 특약만 일부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보험사마다 필수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못 뺍니다 하면서 이게 또 미세 조정이 또 필요한데 네. 근데 종신보험은 일단 눈 딱 감고 그냥 다 해약하는 게 낫다. 근데 이러면 해약하지 마세요. 20년 납인데 엄마가 19년 납입해줬어. 그럼 1년 남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미세 조정이 필요해요.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네. 혜택 받기 직전인데 그렇죠. 해지하지는 말고 그렇죠. 이제 아직 기간이 창창하게 많이 남은 그렇죠. 앞으로 17년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 해약해야 된다. 그러면 해지된다. 그러면 보통 해약을 할 때 네. 초반 가입일수록 좀 많이 떼이겠죠? 많이 떼이죠. 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보험을 권유하고 나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일찍 해약하면은 그 수당 같은 것들을 토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막는 논리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냐면요. 지금 해약하면은 손해가 크니까 좀 나중에 해약을 해라. 속마음은 내 수당이 환수당하지 않을 시점까지만 유지해라. 이건 거고. 그러니까 1년만 좀 더 넣고 해도 해약이 그렇죠. 환급금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냐?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해약하나 나중에 해약하나 내가 토해내는 수수료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착시 현상인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그 해약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조금 더 쌓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떼어가느나 2년 뒤에 10만 원 떼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쌓인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거니까 빨리 해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네. 연령대별로 네. 뭐 대략적으로 수입의 한 몇 %를 넘지 마라 보험료는 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냥 미혼인 사람이라면 네. 보험료를 뭘 들 수는 뭐든지 들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이상은 들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냐면은 여러분 당하신 거예요. 네, 프레임에 당하신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상은 가입하지 말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네. 그 정도까지는 가입해라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보통 그래도 리스크를 좀 보장해야 되니까 네. 최소 버는 거에 10% 이내 정도면 충분하다. 네. 왠지 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게 사고를 사람들한테 주입해 놓으면요. 이거 설계사들이 세일즈 기법이 뭐죠? 10%에다가 소위 앵커링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고리를 탁 걸어 놓으면은요. 정박을 해 놓으면은 지금 월 수입의 3% 내고 있잖아요. 네. 10%에 비하면 3%니까 한 7% 정도는까지는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화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네. 보험료는 아끼면 아낄수록 좋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보험을 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가족력이 그럼요. 있다거나 뭐 그런 어떤 기준은 있을까? 그러면 금액에 제한은 없다고 하면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은데 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현재 건강보험이 좀 보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가족력 있는 분들은 드는 게 좋아요. 왜 가족력? 드는 게 좋냐면, 근데 사보험의 문제는 아픈 사람들이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도 받지 않는데, 그래도 신청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을 받거나 해가지고. 네. 이거는 가입과는 별개로 뭐가 좋냐면은요, 네. 불안함이 좀 덜어져요. 그렇죠. 네, 보험의 효과 중에 사실 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불안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도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막 한 달 보험료 막 2-30만 원 막 이렇게 막 암보험에 넣지 마시고요. 네. 그럼 가족력이라는 거는 소위 뭐 암을 말하는 거겠죠? 보통 암, 그렇죠. 네. 암이 그리고 그 혈관계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좀 네.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괜찮아. 이런 분은 가입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소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작게. 가능한 작게. 가능한 작게. 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일단은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손의료보험은 금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료비의 그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건강보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죠. 보통 필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처음에 이거를 팔 때 이거를 끼어 팔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쿠르트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감아버린 거예요. 감아버려가지고 종신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우리 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울며겨자 먹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보험료가 높은 게 제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너무 비싸요가 아니고 그 종신보험 가입하신 겁니다. 보통 종신보험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보험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하도 횡행하니까 2018년인가에 이게 금지됐어요. 판매가 아예 금지돼서 네네네.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밖에 없으세요. 맞아요. 이게 보통 30세 남성으로 한 뭐 10,000원 정도? 10,000원대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건 갱신이 되나요? 네, 이건 갱신이 되죠. 네.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이건 계속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실손의료보험은 그 갱신형이 아닌 상품이 없습니다. 의료비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가 오르는 게 이게 어떤 기제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보험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주체가 하나 더 들어와요. 실손의료보험 영역에서는 병원이라는 주체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병원은 왜 병원을 운영하는 거죠? 지구를 지키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분들도 돈을 벌어야죠. 맞습니다. 네. 그럼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하죠. 네. 보험이랑 비슷해요. 환자한테 뭐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비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 되는 거죠. 뭐 간호인력을 더 줄인다든지 네네네네. 뭐 등등등 하면 이게 이 세 부류가 만나잖아요. 세 주체가 보험사, 소비자, 의료기관이 만나면은 이해관계가 어떻게 만나냐면은요. 소비자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병원 의사분들 이렇게 물어보신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실손의료보험 가입했어요? 맞아요. 가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돌려받으시니까 네. 이거 치료받으세요. 도수치료 무조건 하라고. 대표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우리가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요. 그럼 보험사는 손해보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갱신 시점에 그걸 전가시킨다고요, 소비자들한테.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씨, 보험이 올랐네, 뽕 빼야지. 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받고, 이게 악순환의 거리가 계속 할머니들 막 월화수목금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뭐 문도 안 열었는데 앞에 서 계시는 맞아요, 분들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냥 오늘 치료 한번 받으러 오죠. 약간 마사지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문제점이 조금 많은 상품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문재인 케어 이거 계속 진행되면은 네.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음 기수로 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실손보험도 이게 기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뉴 보험 7월에 네. 이제 출시가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당연하죠. 와, 우리 다 시청자분들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뉴 상품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그걸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는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양이 이제 다운되는 거죠. 사양이 다운돼가지고서 가령 이 정도예요. 그냥 본인 부담금이 예전에는 10%였다고 하면 20이었다고 하면 지금 10% 포인트 올려서 30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사양을 조금 내리면서 사양을 내리면 보험료도 내려가겠죠. 이게 지금 3기에서 4기 사기로 넘어가는 가는 겁니다. 거죠. 그러면은 사기를 들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는 건데. 그렇죠. 현재 7월 이후에. 현재 3기인 분들은 네. 갈아탈까 말까 막 고민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갈아타지 마세요. 그냥 계셔요. 네. 그냥 있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굳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땐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양 다운을 할 때 이거를 급격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4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기, 2기, 3기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때 1기는 뭐냐면은 중구난방으로 보험사들끼리 나왔을 때 상품 통일이 하나도 안 될 때 2기부터 통합이 되고 네. 그다음에 2기, 3기, 지금 이제 4기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2기에서 표준화로 통합이 되고 3기 넘어갈 때 그레이트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 3기에서 4기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양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다 해약가지고 넘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미세해서 그래요. 미세하게. 네, 미세하기 때문에 크게 개념치 마시라. 지금 3기 보험 가입하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실손보험은 드는 게 좋은데 한 네. 10,000원짜리 아주 작은 거 단독 실손으로.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고 네. 이제 뭐 나중에 문재인 케어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네. 뭐 그때 가서 뭐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보험료를 좀 적게 내고 좀 뭔가 혜택은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의 많잖아요. 꿈이죠. 네. 사실 다들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맞아요. 뽕 빼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뭐 개념의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저축 부분을 최대한 빼면 돼요. 아까 이런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보험료를 내면 그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제가 네. 아까 저축성 보험을 얘기할 때 세 덩이로 나눴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험 상품들마다 저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한 꼭지씩 들어가요. 네. 가령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셨으니까 종신보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종신보험 말고 사망보험은 제가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종신보험에다 만약에 어떤 상품을 특약으로 끼워서 넣을 예정이시면은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이 보험료가 저축이 되는 기능도 있거든요. 일부분.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축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보장에만 집중하고 네. 뭔가 좀 다른 거는 좀 빼라. 네, 요컨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만기 환급 가입하지 마시라. 만기 환급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내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저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인데 네. 그게 월 현금 흐름을 망칩니다.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부담 없이 가입하는 느낌이긴 한데 맞습니다. 사실 그냥 은행에 그냥 무이자로 준 오. 돈을 그냥 나중에 받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내가 낸 거에다가 사업비까지 빼고 뭐하러 그래요? 은행에다 내는 게 낫죠. 이자 받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좀 보험을 안 들고 네. 저축을 해서 그걸 투자를 하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오, 좋아요. 그거에 동의가 어느 정도 좀 되시잖아요. 네. 근데 많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네. 뭐 저는 약간 그런 편인데 보험을 아예 안 듭니다. 음. 아예 안 들고 투자에 막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부동산을 먼저 살까? 그걸 위해서 막 몇만 원, 몇십만 원도 다 아끼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래도 좀 뭔가 좀 챙겨가면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후자요. 후자? 그래도 좀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챙겨가는데 월 10,000원 정도 실손의료보험 정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괜히 가입 안 했다가 이게 설마는 그 순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손의료보험 정도는 가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지만 하지만 소득이 보통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 좀 단위를 크게 모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바로 돈 모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이 개념을 일부러 설명드렸었던 거예요. 그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네. 예. 최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후반대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비급여도 있지만 네. 네.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크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기 부담 상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암 걸리면 막 수천만 원 수억 날라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그렇지 일은 사실 없죠. 없어요. 주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보험사 광고 같은 거에는 간혹 나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코너가 이제 돈 월이니까 네. 보험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이걸 음. 본단 말이죠. 그 걱정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로 마음 먹고 지금 모신 거니까 네. 보험을 이미 가입한 중장년층이거나 네. 아니면 아직 보험은 가입 안 했지만 곧 보험을 가입하게 될 사회 초년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공부를 하셔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보험이. 공부를 안 하고 내 주위에서 너무 쉽게 만나기 때문에 가볍게 가입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입할 만한 상품이 아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은 걱정 없으실 것이다. 크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보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